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회 가천 P세메스터 페어 P학기제 학생 경진대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P학기제 주무부서장이신 손상준 기획처장님의 개회사를 겸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최근에 이제 P학기만 가지고도 인턴 없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 각종 대회 공모전에 또 많이 출품해서 좋은 성과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거 저희도 잘 듣고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목적, 그리고 이렇게 우수 성과가 나왔다는 거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도 2학기에 P실험 프로젝트에서 뮤지엄 언어칩이란 주제로 공부를 했던 전자공학과의 박지수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 순서를 소개드리면,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하는 과정과 저희 전자공학과이기 때문에 칩 디자인 과정을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된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완도체를 만들었는지 증착 과정을 소개드리려고 하고, 다음으로는 반도체 소자가 완성된 모습을 소개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뮤지엄 언어칩이라는 주제를 소개드리도록 할 건데요. 뮤지엄 언어칩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원래 교수님께서 선정하신 아트 언어칩이라는 주제에서 한 글자를 변형을 한 건데요. 아트 언어칩이라는 주제는 이제 저희가 금속이나 반도체, 유기물 등을 열이랑 강한 전위를 가해서 증발시키게 되면 기체가 되어서 기판 위에 부착이 되는 방식을 증착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착 공정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둬야 할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증착 과정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과 결합하여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모양을 한번 기판 위에 증착을 해보아라 하는 주제로 아트 언어칩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셨고요. 현장이 아닌 가상 전시를 본격적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가상 링크들을 QR코드에 연결을 시켜서 수자 위에 증착을 시도해 보았고요. 저희가 선정한 가상 전시 링크는 우리나라의 국립현대미술관, 페르가몬 독일의 페르가몬 뮤지엄, 영국의 대형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뮤지엄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디자인을 한 소자의 모습인데요. 이제 처음에 가운데 QR코드의 모습을 놓고 해당되는 박물관에 로고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디자인을 위해서 고대 그리스 양식의 미술관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기둥과 지붕을 배치를 하였고요. 이쪽에 C는 저희가 학기 당시에 C조였기 때문에 들어간 알파벳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자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였는데요. 왼쪽은 AG, 화학 원소 AG, 은 레이어 마스크이고, 오른쪽은 화학 원소 AU라고 해서 금 레이어 마스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를 전문적인 마스크 제작 업체에 의뢰를 맡기게 되면 저희가 만든 패턴을 구멍을 뚫어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금과 은 같은 금속에 강한 전류와 열을 가해서 기체로 증발시키게 되면 저 구멍을 통해서 저 패턴 모양에만 증착이 되는 형태인데요. 이런 마스크를 제작할 때 저희가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디자인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폭을 100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해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도난 모양을 만들지 않는다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난 모양이란 끝과 끝이 연결된 링 형태의 모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 형태의 모양을 한 레이어 안에서 만들게 되면 이러한 바와 다르게 안쪽이 빠져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링이 아니라 동그란 형태가 뚫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쪽 부품을 작게 연결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이상한 링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라이 마스크로 분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금속의 종류에 따라
조금 색깔 정도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형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QR코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형태의 완성도가 중요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그 마스크 파일 제작을 위해서 사용한 프로그램 스크린샷입니다. 이제 금과 은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초반에 글씨 등에 곡면이 있었는데 곡선을 증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픽셀화 시켜서 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 큰 사각형은 얼라인 키라고 하는 곳인데요. 마스크를 제작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레이어를 사용해 제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겹칠 때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라인 키입니다. 직역하면 정렬 요소인데요. 이러한 정렬 요소들을 두 가지 레이어에 공통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정렬을 할 때 보다 정확하게 정렬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레이어 안에서 도난 모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과 은을 QR코드를 나누어서 레이어를 작용을 시킨 모습입니다. 금속이 올라갈 기판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기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쿼츠, 수정인데요. 보다시피 투명 기판이고 전류는 차단시키고 빛은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카메라 또는 광 센서 등의 빛을 사용한素材 사용이 많이 되고요. 실리콘 밸류를 유래시킨 유명한 물질인데요. 전류는 통과시키고 빛을 차단시키는 유명한 반도체 물질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남색에서 보라색 사이에 예쁜 빛을 띠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 의뢰를 맡긴 마스크가 있는데 구멍이 잘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그 직전에 보여드린 기판 위에 레이어 테이프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위쪽이 에이지 마스크, 은 마스크, 아래쪽이 금 마스크입니다. 증착이 진행되는 실제 장비인데요. 저희 이제 전자공학과 실험실에 오시면 실제로 보실 수 있는 장비이고요. 기판 위에 마스크를 부착한 다음 이제 전자공학과 실험실 가시면 있는 저 체인버 안에 원형판이 있어요. 저 원형판에 부착을 시킵니다. 저 원형판이 저 진공 체인버 안에 아래로 향하도록 부착을 하면 이제 증착을 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고르게 증착되도록 도와줍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어 장치인데요. 이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저 체인버 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공을 잡은 다음 공기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증착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실습 과정에서 장비를 제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저희는 두 가지 레이어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은을 깔고 두 번째로 마스크를 제거한 다음 다시 마스크를 붙여서 금을 증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런 복잡한 마스크 부착과 증착 과정을 쉽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한 1분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착 과정이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러한 두 번의 증착을 통해서 저희는 원하는 디자인을 최대한 정확도를 높여서 구현을 하였고 실제 제작된 소자의 사진입니다. 예쁘죠? 이제 투명한 기판이 수정이고 양색 기판이 실리콘인데요. 금과 은이 잘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적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예술과 접합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한 바는 QR코드를 가로 세로 2.5cm라는 작은 수자 위에 증착을 함으로써 증착의 정밀도를 난이도를 높이고 이제 QR코드를 인식시켜서 정밀도를 점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소자가 실제로 인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가상 전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은 이제 삼성과 애플에서 모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재생이 안 될 결과로 하나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완성된 소자는 증착이 아주 잘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기조 교수님이 그 전시를 위해 보관하셔 계셔가지고 실물을 보여드리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대신해서 저희가 3D 애니메이션 사용해서 실제 소자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핸드폰에 QR코드 기능이 설정 있는 분들은 한번 찍어보시면 바로 가상현실 사이트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남겨두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준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건 죄송합니다. 저는 산업디자인학과의 1부학번 이유진이고요. 과천 P세메스터 페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P학기제 경진대회 그 주제는 과천대학교만의 굿즈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리고 앞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 선정, 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고, 그 다음은 타깃층을 어떻게 설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P학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작 과정, 그리고 4번으로는 최종적으로 저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P학기제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제 선정이 왜 과천대학교의 만의 굿즈 제작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최종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우선 굿즈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90년 혹시 응답하라 1997 보셨나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굿즈란 아이돌의 응원 문화에서 비롯되어서 이게 팬덤 문화만의 상품 물건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날의 굿즈는 뭐 다양한 장르 속으로 드라마, 영화, 그리고 뭐 또 그냥 애니메이션 등등에서 해당 정체성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모든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굿즈란 최근에 이제 정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굿즈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굿즈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달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험의 확장성,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굿즈란 긍정적인 기억을 남겨주기 때문에 추억 그리고 이제 그런 회상을 했을 때 좀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남겨줄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굿즈란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너도 갖고 있어? 나도 갖고 있어. 하면서 이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굿즈는 보통 한정판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좀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추린 4가지의 큰 장점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브랜드 굿즈란 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아닌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테기 때문이죠. 사실 그 대학교마다 굿즈가 있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대, 경희대, 성균관대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기사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화여대의 경우 수험생들도 이제 그 굿즈가 너무 예뻐서 할 정도로
이 굿즈를 갖기 위해서 이제 입시할 때 이대를 목표로 준비한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성균관대의 경우 그 오래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굿즈를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텀블러는 텀블러, 키링이면 키링, 그리고 뭐 친환경이 트렌드다 이러면 뭐 에코백 같은 거를 개발해서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굿즈가 예쁘게 나온 학교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그 굿즈들을 사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수요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굿즈가 좀 유명한 학교들은 보통 이름이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이대, 경희대, 고려대,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굿즈 판매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들도 살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는 중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리한 다양한 학교들의 유명한 굿즈들 모음인데요. 시간상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의 굿즈는 이제 스노우볼이 어떨까 싶은데 스노우볼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유명한 학교들의 이제 굿즈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게 스노우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봤을 때도 예쁘죠.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우리 학교의 상징이 딱 담겨있고 누가 봐도 이건 어디 학교 굿즈구나.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소장 가치로서도 뭔가 좀 뛰어나고 가장 신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천대의 상징이 담긴 이런 스노우볼 그리고 이게 가천대학교의 굿즈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스노우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스노우볼을 선정하게 된 계기인데요. 제 제품 이름은 스노우볼 무무입니다. 그리고 스노우볼 무무는 가천대만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하기가 마치는 게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보통 입시 마칠 때가 이제 한 연말 그리고 연초쯤 됩니다. 그래서 이때 스노우볼이 되게 많이 팔려요. 연말 연초가 되면. 그리고 신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 가치도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스노우볼 무무란 무엇인가? 그래서 가천대 하면 보통 딱 우리 꽈배기 무한대 동상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귀여워하고 탐내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제 경험상 약간 신기해하는 게 무당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무당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스노우볼 이제 무한이를 얻은 무당이라는 뜻으로 스노우볼 무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타겟층 설정인데요. 제가 정리한 페르소나의 특징들입니다. 페르소나의 특징은 당연히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포함되고 또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페르소나들의 특징이 소장 가치가 뛰어난 아이템은 조금 한 5만 원 이하의 돈으로 약간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쁜 건 내 거다 하는 그런 뛰어난 아이템을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과 예뻐야 하기 때문에 귀여우면서도 매력적인 것 그리고 이제 가천대에 국제 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이미지가 담긴 상징물이 들어갈 것 그리고 스노우볼 하면 이렇게 딱 흔들었을 때 반짝거림이 이제 보통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이 한다면 대학교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학교에 대한 애정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과에서 항상 진행하는 제품 디자인에 관한 사례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A의 경우는 좀 귀여우면서도 발랄한 어린이 좀 그런 느낌? 그 디즈니 좀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B의 느낌은 좀 연말이니까 은은하고 투명한 그런 느낌? 그리고 C는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런 화려하고 연말의 느낌이 아주 확실하게 살아나는 그런 스노우볼들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총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떤 사례들이 좋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그 프로덕트 유지 스케일에서 이제 각 제품들을 하나씩 뽑아서 이제 스노우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갔기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왔나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제작 과정 스케치와 그에 따른 이제 실험들인데요. 이제 스노우볼 컨셉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한대 동상, 무단위 그리고 학교의 본질,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상식론으로 들어가면 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이제 본질인 그런 약간 교육, 깨우침, 지식들을 상징하는 색을 외관에 넣어서 그 외관은 학교라는 약간 본질성 그리고 안에는 가천대만의 이제 그런 상징이 들어간 단순한 심리성을 가진 굿즈가 아니라 소장과 소비 가치가 뛰어난 스토리가 담긴 스노우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P&D를 좀 많이 겁을 먹었었어요. 4주 안에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학 전부터 제가 그 스노우볼 키트 같은 거를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막 유튜브를 보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플랜을 짰던 건데 이제 제가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스노우볼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스노우볼 키트를 사용해서 이제 피규어나 뭐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랑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스노우볼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제수랑 글리세린이 스노우볼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스노우볼 가루들이 이제 예쁘게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역할을 해주는데 일단 피규어가 물에 들어가면 한 1.5배 정도 커 보인다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꽉 차 보였고 대신 그러한 깨달은 점이 있었고 이제 그 스노우볼은 액체가 들어가면 그 실링 과정에서 물이 안 새게 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잘 새서 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스노우볼의 대략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 기존에 알고 계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노우볼의 형태는 두 형태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문제점이 그 가천대 그 무당이랑 그 꽈배기의 비율이 좀 너무 안 맞게 되더라고요. 꽈배기는 너무 작게 뽑히고 무당이는 너무 커서 이제 무당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 이제 여분 간격을 잘 표시해놨는데요. 이렇게 약간 좀 대신에 아치 형태로 이제 긴 스노우볼을 만든다면 꽈배기도 돋보이고 무단이도 돋보이기 때문에 여분 간격이 좀 좁게 남으면서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유리dom을 찾고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품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의 스케치로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한 50장에 걸친 스케치들을 걸쳐서 이제 그나마 나온 게 이제 세 가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사만을 이제 중심으로 디자인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되려면 도면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품 분해도 이제 내가 이걸 이제 뭐 어디 맡겼을 때 외주를 맡겼을 때 이제 제작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왜 제품 설명서 있잖아요. 막 뭐 이케아 컵을 이렇게 조립을 해라 이런 것처럼 제품 분해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은 제품 분해도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만든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제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걸 모델링이나 시각화하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감도 또 중요한데요. 이게 이것도
시간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디자인 그 모델링 사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도면, 그 저 불은 보면 저기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는 그 스노우볼에 관한 그 제품 그리고 사이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사이즈가 0.1이라고 달라지는 게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도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제품 분해도를 보시면 이러한 이제 재료들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이것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최종 무법점에 정말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새는 거, 일단 그게 1차적인 문제였는데 최종 무법점에 이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좀 안 될까라고 해서 그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기 떼가지고 그 실리콘 그것도 구경하고 유튜브에 가서 인테리어 실리콘으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는지 한번 봤는데 스노우볼이다 보니까 또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그 유튜브를 막 찾아봐가지고 노즐의 형태를 라이트로 지져가지고 막 칼로 커팅을 하고 막 하는 걸 다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은 유튜버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노즐의 형태를 변형을 해서 좀 하다 보니까 결국 물 새는 거 막는 거에 성공을 했고 좀 더 깔끔하고 안 울퉁불퉁하고 티가 안 나게 제작이 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범 사진인데요. 여기서 발견했던 문제점이 그 붓으로 색칠했을 때 붓자국이 되게 많이 나고 여러 겹으로 색칠이 돼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이 제품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겹치다 보니까 오래 담그다 보면 층층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조금 이제 문제점을 보완한 게 저희 화장할 때 펌프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그 이제 얇게 색칠하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발표 조금만. 그래서 최종 먹어줘야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꽈배기 동상이 뭐가 나을까? 이게 반짝이가 있는 거랑가 없는 거는 있는데요. 이제 이걸 제 SNS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디자인을 실체화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그 도면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 라카 도색을 하는데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 깔끔하게 이 화이트 서페이스로 작업을 해야 채색이 잘 먹히기 때문에 사포로 갈고 또 라카칠이라고 해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걸 뿌릴 애들을 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결정 및 도색인데 이제 컬러 팔레트를 제가 채도별 명도별로 다 만들어서 교수님께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 채색인데요. 이게 조그만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붓으로 색칠을 했고 그 다음 넓은 부분들은 붓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무당이를 이게 제품을 제가 갖고 오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전시하신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동산 같은 느낌을 무당이로 한번 만들자 약간 추상화적인 느낌을 내보자 무당이로 거칠게 만들기 위해서 라카를 뿌리고 3M 그 접착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다음 다시 라카를 뿌리고 해가지고 생모래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특이한 잔디 같은 그런 재질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산을 채색을 했는데 퍼프로 이중적으로 약간 이중으로 동산이 들어가는데 채도 면도를 다르게 해서 부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동영상인데 이 그 아크릴을 제가 조금 염색하는데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이중적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들을 글리세린에 담가놓은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과 유리돔에 이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제품 분해도처럼 제작을 해서 나온 것이 이 디자인입니다. 최종 디자인인데요. 이제 프로덕트 이미지입니다. 이제 낮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이게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노우볼 그 가루들이 반짝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명이 다 꺼지고 어두워지면 이렇게 불이 더 환하게 빛나면서 여기 아래 불띠도 뜹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선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과 이제 무당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무당도 있고요. 안에 나무들 그리고 이제 가천대 상징인 꽈배기가 돋보입니다. 디자인 차별성입니다. 스노우볼 무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굿즈들과 달리 일단 아치 형태고 이제 학교의 어떤 뭔가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상징물을 추상화해 디자인하였고 평소에 이제 불빛이 들어가서 무드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겉을 단순하게 이렇게 로고만 박는 것이 아닌 학교의 본질성을 표현하였고 이제 학교의 한 아름다운 장면처럼 뭔가 딱 봤을 때 우리 학교 너무 예뻤지 참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가치가 뛰어나기 위해서 제가 로고와 그 제품 설명서를 제작하였는데요. 로고는 최대한 심플하게 스노우볼에서 강조하고 하는 점만 일러스트해서 제작을 하였고 제품 설명서 또한 이제 연말 느낌이 나도록 했고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30초 안에 마무리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깊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판다면 약간 이렇게 팔고 싶다 하는 느낌이고요. 느낀점인데 제품 후기 이게 제가 친구를 하나 줬어요. 갖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친구 반응이 이제 자기야로 시작하면서 연인 사이는 아니고요. 이제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약간 집에 뒀을 때 이런 느낌이 났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제작 과정 중에 진짜 많은 실패들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혼났지만 이거 어떻게 완성할 거야 이랬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냈고 제가 제 자신을 이기는 느낌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보면서 가성비 면에서 어떤 재료들이 제품을 만들 때 적합한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좀 진짜 많이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시제품을 만들어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많이 신경을 쓸 만큼 제품을 다른 사람도 서로 너무 만족하고 이제 같이 기뻐해서 그만큼 보람이 컸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 과는 이제 그냥 간단한 목업 혹은 이제 그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만 이제 과제들을 제작했는데 실제 시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보았기에 PRP 동안 가장 많은 전문 지식을 쌓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들을 하면서 트렌드가 무엇인지 타겟층들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디자인 가치가 돋보이기 위한 그런 포장 및 깊이 관련된 고민을 하였는데 반응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PRP를 통해서 이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이제 그 출처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마당을 나온 후배 시민팀의 정소진, 김진아입니다. 우선 저희의 팀명을 소개하겠습니다.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성남시의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분들을 저희보다 먼저 경험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배 시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배 시민으로서 선배 시민분들의 공간에 더 나은 변화를 주고자 복지관 마당에 나왔다라는 의미로 마당을 나온 후배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택티컬 어바니즘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택티컬 어바니즘은 소규모의 임시적인 변화를 통해 도시 공간의 잠재력과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장기적인 변화로 이끄는 도시론입니다. 공간 이용자의 의식 변화와 장소의 변화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낮은 비용으로 실험하며 지역 주민이 지역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관을 보다 더 나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기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복지관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와 장기적인 공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성과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지관의 공간을 바꾼다? 오, 재밌겠다. 해야 될 게 많네. 이걸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한번 둘러봤죠. 어딜 바꾸지? 가장 눈에 띄었던 문제는 대형 화분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원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있는 화분인데 크기가 너무 커서 입구가 잘 보이지 않고 들어가고 나갈 때 시야를 방해해서 차량이 지나가는 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형태는 위험하기도 하고 입구의 장소성 형성에 한계를 부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구가 잘 보이도록 개선하면서
대형 화분 대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해봤어요. 입구 쪽에 있는 경사로가 너무 좁고 가파르고 평탄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선배 시민분들께서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가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경사로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저희의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입구를 입구답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로를 만들어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입구를 개방적인 입구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그 아이디어가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시작할 때부터 내가 유심히 찾아보니 너무 이거 멋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혹시 경사로가 추가 설치되니까 조금 더 괜찮으신 거 맞나요? 아니면 그러면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어른들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도 어제도 보니까 일로 내려가시더라고. 그게 자꾸 홍보도 해야 되고
이 발판 해놓으면 이게 뭐 쉬운 일이야 이게. 내가 하시는 걸 다 봤는데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참 어른들을 생각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참 좋게 해주셨는데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아무리 좋게 해도 관리 잘못하면 그건 뭐. 저희가 이렇게 진입로를 바꿔봤는데 이전에 대형 화분이 있었을 때보다 차량 확보랑 뭐 이렇게 진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것 같나요? 더 쉬워진 것 훨씬 같아요. 됐죠. 차량도 잘 보이시고 안 미끄럽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 학생들밖에 없지. 누가 이렇게 해도 화분 있어갖고 우리 가려면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 얼마나 좋아요. 안 미끄럽지. 누나도 괜찮지. 이제 고마웠기 처음이야. 우리 학생들 최고야, 최고. 다들 일이 나가지, 일이 들어가지, 일이 안 들어간다고. 옛날에는 그냥 화분 새로 이렇게 다 댕겼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미끄럽고. 그리고 이게 두툼하더라고. 공원에 있는 까는 거보다. 훨씬 두꺼워, 이 두께가. 그러니까 이 밟는 쿠션감도 굉장히 좋아요. 또 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논의했던 과정들이 이렇게 좀 변화를 줬던 부분들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최고다. 아이고, 최고지. 복지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입구를 바꿔봤는데 어느 정도 저희의 의도가 전달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공간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도시 공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공간을 바꿈으로써 선배 시민분들과 복지사님들께 입구에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 것 같아 만족합니다. 하나의 작업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당을 나온 후배 시민